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저희 충남 방송에서는 연말을 맞아 올해 각 지역의 이슈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역별 5대 뉴스를 이틀 연속 전해드릴 텐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당진 지역의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올해 당진에선 독일 분쟁 패소와 산패장 가동,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소식 등이 시민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정선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년 넘게 분쟁을 이어온 당진 땅은 결국 평택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충남도와 당진시가 당진 평택항 매립지 일부 구간을 평택시에 귀속한 행정안전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충남도와 당진시의 시민대책위는 바다 일대는 당진 바다였는데 매립 후엔 평택 땅이라니 상식적이지 않은 판단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후속 대책으론 공공기관 이전과 어업구역 확장, 당진항 개발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합당한 보상 차원에서 국가 공공기관 이전과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특단의 지원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2월부턴 송산 2산업단지에서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면적 17만 제곱미터에 매립 용량 633만 세제곱미터로 단일 매립장으론 전국 최대 규모인데요. 그동안 산패장을 둘러싸고 입주 계약과 처리 물량 등의 문제로 사업자와 주민, 지자체 사이 갈등이 지속돼 왔습니다. 당진시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주민과 환경보호대책, 시설 감시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올해는 당진시 공무원들이 각종 의혹을 받으면서 기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7월 경찰은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데 먼저 맞은 당진시 부시장과 직원들에게 이를 지시한 보건소장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개방형 직위로 선발된 심평면장은 지난 8월 조카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는데요. 백신 접종 특혜에 성비위 의혹까지 잇따르면서 시민들은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당진도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비상이었습니다. 지난 4월 고대면의 한 교회에선 누적 확진자 87명이 나왔으며 9월에는 복싱체육관에서도 연쇄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최근엔 요양병원과 목욕탕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모임이 많은 연말 연시인 만큼 방역에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최초의 사제이자 유네스코 세계 기념인물인 김대건 신부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특히 솔매성지엔 성당을 비롯해 전시실과 공연장 등을 포함한 천주교 복합예술공간이 조성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국인 최초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 임명된 유흥식 대주교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 공간에서 자연과도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으로 위대한 삶을 살았던 김대건 신부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당진시는 앞으로 지역의 천주교 문화 자원을 활용해 종교를 뛰어넘는 치유 관광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이번엔 서산 지역의 5대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서산은 공항 건설과 가로림만 해양정원 등 충남 전체를 대표하는 굵직한 현안이 모여있는 곳인데요. 한보모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서산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된 현안은 공항 건설입니다. 충남은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공항이 없는 곳. 하늘길을 열어달라는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기본계획 수립비 15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지난달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면서 기대감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년 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경우 서산공항은 2026년 첫 민항기를 띄울 전망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따르더라도 이미 그 BC 분석 1.3입니다. 한 37만 명 정도야 예측 수요인데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서산과 태안에 걸쳐 있는 가로림만의 국내 첫 해양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도 설계비 35억 원을 확보하면서 순조로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내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축구장 2,200여 개 면적의 해양 생태 힐링 공간이 마련됩니다. 투입되는 사업비만 2,400억 원. 특히 올해는 멸종 위기에 처한 점박이 물범이 가로림만에서 여러 차례 포착돼 다시 한번 생태적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갯벌에 대한 새로운 홍보 방안들을 마련하라는 그런 지시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타 통과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봅니다. 해양정원 차질 없이 추진해서 명품 생태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의 여파는 서산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눈길이 쏠린 곳은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수석지구. 6년 전 서산시가 관련 용역 절차에 돌입한 이후 토지 거래가 부쩍 늘었는데 실제 땅값이 서너 배 정도 오른 겁니다. 당시 구체적인 개발 정보가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던 만큼 공직자나 주변 인물의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서산시 공무원 4명에 대한 농지법 위반 혐의만 드러난 가운데 맹종호 시장은 도시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산 해미순교성지가 국내 2번째, 아시아 3번째 국제성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명한 성인이나 특별한 사건은 없었지만 교황청 승인이 필요한 최고 수준의 성지가 된 겁니다. 서산시는 해미국제성지를 산티아고 순례길 같은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조성해 K성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8월 서산시 인구가 1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7만 명을 넘긴 지 7년 만입니다. 전국적인 인구 감소 현상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기업 유치와 차별화된 가족 정책이 증가 비결로 꼽힙니다. 서산시는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등 정주 여건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계속해서 태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올해는 허비조합과 해양쓰레기 처리 시설을 놓고 극심한 갈등이 빚어졌는데요. 해저터널이 개통하면서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보모 기자입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해 마련된 삼성 지역발전기금 2천억 원을 운용하는 허베이조합. 올해 초 태안 지역 대의원 선거가 치러지면서 정상적인 운영이 기대됐지만 이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기금을 피해 주민을 위한 곳이 아닌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데 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급기야 일부 주민들은 조합 해체를 촉구했고 허베이조합 전현직 이사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2019년에 쓴 것의 0.54%만 2020년에는 0.14%만 목적 사업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운영 경비로만 사용하고 있는 허베이조합 지부장들은 사실이 왜곡됐다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과 해수부는 조합 운영 부실 등에 대한 감사에 돌입했습니다. 충남도와 태안군이 해양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자 일부 주민들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환경오염 등을 우려하며 나선 군청 내 반대 집회는 한 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태안군 직원들이 소음 피해 등을 호소하며 맞불 시위에 나서고 반대 대책위가 태안군수를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민관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토론 자리에서도 찬반 측이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논란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해안 관광지도가 올해 확 바뀌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보령 해저 터널이 지난 1일 개통한 겁니다. 태안 지역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보령 대천항과 태안 영목항까지 거리가 기존 1시간 반에서 10분대로 줄어들면서 관광객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전망대 등 각종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령시와 교차 관광 상품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역 화폐를 태안과 보령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상품 개발도 좀 하고요. 또 어차피 우리가 안면권, 천수만권, 그리고 영모권 이 세 개의 권역이 보령과 연결이 돼야 시너지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계 전략도 함께 구사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국방부 소유 땅을 태안에 돌려달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국가사적인 안흥진성은 국방과학연구소 안에 위치해 관리가 어렵고 시내 한복판에 있는 군부대는 도심지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 주민들과 태안군이 토지 반환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가운데 내년엔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난 3월 새벽 신진항에 정박한 배들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피해 선박만 30여 척. 선주들은 지자체와 해경, 소방서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재난 문자를 보내지 않고 화재 진압 과정도 어설퍼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 대체 선박 구입 등 피해 지원도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선박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 보강과 대응 매뉴얼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도 내 전체 면적 중 0.6%에서 교통사고 사상자의 25.2%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취약지수 산출 결과 총 106만 개 격자 중 4등급 이상은 1,191개로 조사됐습니다. 충남도 데이터정책과는 3억 1천만 원을 들여 지난 6월부터 교통 분야 빅데이터 과제 분석 용역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도에 따르면 교통표지판, 과속 단속 카메라, 주정차 단속 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물과 교통사고를 결합한 회기 분석을 실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1에서 5등급까지 취약지수를 도출했습니다. 5등급에 가까울수록 교통사고에 취약한 지역인 것입니다. 그 결과 지난달 25일 발생한 당진시 탑동초등학교 사거리 어린이 사망사고 지역의 경우 5등급으로 분석됐습니다. 보다 신속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다발 지역과 노인 어린이 보호구역의 일부 불일치 지역이 확인됐고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 뒤 오히려 사고가 증가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로드킬 다발 지역과 이에 대한 안전표지판 설치가 불일치한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각 시군의 해당 시설에 대한 확인 및 개선을 요청할 방침인데요. 또한 도자치경찰위원회와 공조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데이터 정책관 관계자는 빅데이터라는 것이 완벽할 수는 없는 만큼 각 시군의 확인 작업과 함께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자치경찰위원회를 비롯해 도교통 관련 부서와도 협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도내 교통사고는 총 8,985건이 발생했고 사망자는 267명, 부상자는 13,4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영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